첫 번째 연사는 서울 아산병원의 김송철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99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산병원 간담도최외과 장기이식센터 등의 정교수이시면서 아산의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고 계시며 췌도이식 및 췌장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인슐린 디펜던트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반 기술입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심포지움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강의하신 선생님들처럼 아주 깊고 좋은 그런 강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팬크레아트 아일렛 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조금 했던 연구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베스트라는 사람하고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둘 다 외과 의사인데 이분들이 소에서 인슐린을 처음 추출해서 17세 그 소아형 당뇨 환자에게 그걸 주입을 해서 그 환자를 살렸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해가 되는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그 인슐린은 저희들의 표준적인 치료로 쓰이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후에 그 노벨상을 받았죠.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이게. 교수님 그걸 빨간 걸 빼셔야 됩니다. 이걸 빼야 되나요? 네, 그거를 딱 그냥 쇼 마침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세요. 네, 빨간 게 되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네, 그냥 이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전문의를 시작할 때는 장기이식 의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기이식을 한 10여 년 이상 했었고 그때 췌장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요 췌장 도세포 이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판크레아스 캔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전공을 바꾸면서 일부분 바꾸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러한 연구 분야가 됐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다른 연구자분께서 있으시면은 같이 코웍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당뇨병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당뇨병은 이 췌장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이 이러한 췌장에서 생기는 거고요. 사실은 이 췌장에 있는 그 당뇨의 근본적인 거는 이 췌장 중에서도 랑게르한스라는 그 세포가 가장 문제고요. 우리 이제 예전에 배웠듯이 랑게르한스는 독일 학생 의과대학생이 처음 이제 1869년에 발견한 세포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원리인데 사실은 이러한 당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가 1형 당뇨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이 찌고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이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당뇨가 제2형 당뇨고 그의 원인으로 이제 저같이 췌장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의사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췌장이 잘려나갈 때 당뇨가 생기는 그다음에 췌장염 때문에 생기는 당뇨 여러 형태의 사실 당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게도 저희 나라의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인슐린이 필요로 하는 1형 당뇨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1형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췌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센터인데 저희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췌장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이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당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쨌거나 이런 일형 당뇨의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고요. 이제 제가 췌장 이식을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을 묶어 보면은 실제로 2형 당뇨에서도 췌장 이식이라는 거를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인슐린을 거의 다 끊을 수 있는, 그래서 2형 당뇨의 상당히 많은 부분도 췌장 도세포 이식이나 췌장 이식으로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가설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뇨병의 치료법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이 인슐린과 또는 먹는 약으로 저희들이 치료의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장기 이식이 발전하면서 인슐린 필요한 그러한 그 환자들한테는 췌장 이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슐린을 아무리 잘 써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만성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이 7 이상 정도 그 아래로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따라서 이 합병증들을 없애려면은 6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췌장 이식과 췌장 도세포 이식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 이식에 비해서 췌장 도세포 이식의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췌장 이식은 저도 수술을 많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역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당뇨 조절에 필요한 이러한 세포만 끄집어내서 이식하자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고, 이러한 세포들은 인비트로에서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아왔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에서 췌장 이식을 할 때는 뇌사자나 생체에서 이러한 췌장을 적출을 해서 실험실에서 이러한 췌장을 여러 가지 효소나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부시고 또 케미컬하게 다이제스션을 시켜서 분해를 시켜서 다 세포만을 구독을 합니다. 세포를 구독한 다음에 췌장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내는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내는 랑게르한스 아일렛만 저희들이 다시 콜렉션을 해서 이러한 세포들을 모아서 이제 실제로 환자한테 이식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임상적인 췌장 도세포 이식입니다. 이거는 저희 환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자인데 이식하는 방법은 개복을 조금 해서 간으로 가는 혈관에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영상의학적으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적으로 간에 직접 찔러서 이러한 간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분리된 세포를 이식해주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환자한테 이러한 해가 적은 오른쪽 방법을 더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췌장 도세포 이식은 사실은 2000년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이루었습니다. 캐나다의 에드먼턴 대학에서 7명의 환자에서 이식을 해서 전부 다 모든 환자에서 인슐린을 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저희 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췌장 도세포 이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한 예를 제가 세 환자에서 4번의 이식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자가 이식이었고 한 분은 이제 동종 이식이었고 또 한 분도 동종 이식을 받고 인슐린을 잘 못 줄여서 결국은 췌장을 나중에 재이식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슐린을 다 끊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슐린 양은 줄일 수 있었지만은 결국 인슐린을 완전히 끊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췌장 도세포 이식은 법적으로 지금 이식이 가능한 장기 이식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 이식법에 의해서 2007년에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장기 이식 관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통해서 최도 이식을 정식으로 장기 이식법에 등록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환자를 이식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그 ILS 퀄리티가 나쁠 때 그거를 연구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돼서 법령을 연구용의 최도 도세포는 분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법이 설립된 다음에 췌장 도세포 이식이 급격히 뇌사자에서 분리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됐고요.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2019년 8월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겨서 모든 세포 치료는 여기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 법령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장기 이식법에도 제 도세포 이식이 거기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 또 이러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도 맞춰야 되는 이러한 이중적인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아직은 이러한 거에 대한 조금 정의라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자료인데요. 그 미국에서 저희 나라와 비슷한 이러한 생안법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췌장 도세포 이식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건 디마이스라고 그래갖고 아일렛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아주 거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를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 지금 저희 나라도 이제 저희 나라는 미국처럼 활성화되어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이 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지 더 나빠질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하여튼 이러한 법이 생기면서 바이올로직스나 드럭으로 취급이 되면서 급격하게 그 비활성화됐고 반면에 유럽이나 재팬 이러한 데는 이러한 도세포를 어떤 미니멀리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다른 측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췌장 도세포 이식은 우리 가장 좋은 저널에서 임팩트를 줄 만큼 아주 좋은 그러한 연구 주제로 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라에서 연구가 불가능해지면서 제가 이제 방향을 돌린 거는 제가 췌장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한테서 조직을 이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췌장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뇨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후성 유전체, 한국 코리안 후성 유전체 지도도 공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올리긴 했지만은 저의 근본적인 관심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췌장 도세포 이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결국 이 도세포 이식의 장애는 뇌사자에서 이 공급원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식할 때 그 혈관에 집어넣는 이러한 부분들 또 들어가서 모두 다 생착을 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결국은 이 생착률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줄기세포에서 많은 세포를 얻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 지금 발전하고 있는 조직공학, 3D 프린팅도 하나 포함이 되겠지만요. 이러한 거를 잘 조합을 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쉽게 임상을 적용하는 게 뭘까 할까 생각해서 어덜트 스템셀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아디포시티스 드라이브 스템셀을 제일 쉽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췌장에서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팩터들을 익스트랙트를 해서 그런 걸 ADCS에 실제로 쳐보니까 여러 가지 인슐린에 관련된 이러한 팩터들이 증가가 되고 실제로 인슐린과 같은 C펩타이드가 생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올로직하게 그 에피션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직접 치는 실험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역시
발현은 많이 되고 인슐린은 생성이 되지만은 인비보 모델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컴플리트하게 인슐린을 끊지는 못했기 때문에 역시 어덜트 스템셀은 에피션시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올가는 레지던트 스템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이제 췌장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행히 췌장에서 여러 가지 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췌장에 박혀 있는 메센카이말 스템셀이 따로 있었는데, 이러한 셀들이 뭔가 그 에피제노막에 더 잘 분화가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보면은 패시지가 지남에 따라서 이 엔도크라인 패시지로 점점 분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효율이 다른 셀에 비해서 좋은 거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이거와 또 다르게 췌장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레지던트는 SSEA라는 이런 것들을 또 발현하는 것들이 계속 프롤리퍼레이션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그 인비브에 씹었을 때 덕탈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러한 클루를 가지게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접근한 것이 이제 어덜트 성체 세포 스템셀이 아닌 아까 이제 다이렉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게 어덜트 셀에서 이걸 변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전임상을 환자에서 직접 시행을 한 스타일인데요. 저희가 환자에서 수술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리버셀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셀을 얻어서 그걸 분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슐린 셀로 바꾸는 세 가지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저희들이 바꿔서 이렇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요. 이제 그런 실험을 또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2D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마이크로웰 이런 데서 3D 슈페로이드를 만들면 더 에피션시도 좋고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실험을 쭉 했고, 실제 이러한 것들은 효율도 좋았고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이토스켈리탈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일렛셀의 그 효능을 이식할 때 높이기 위해서 결국 ADCS를 같이 이식하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도세지 디펜던트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ADCS하고 같이 이식하는 것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임상시험에 ADCS가 꼭 필요하겠다, 이러한 컨셉을 갖는 그러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자가유도 만능 줄기세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결국 굉장히 많은 세포를 에피션시가 좋은 효율이 좋은 세포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iPSC를 저희 환자들한테서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iPSC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세포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키는 실험을 했고요. 이제 아까 큰 올간을 만드는 거와 다르게 또 세컨드 스테이지로 셀렉티브하게 인슐린만 내는 이러한 세포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토콜 가지고 이러한 만드는 로테이팅 셀 컬처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슈페로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확실히 이런 베타셀이나 인슐린, NK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잘 형성이 되고, 이러한 컨트롤 2D보다는 좋은 에피션시를 가지고 많은 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포항공대 김동선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자료인데, 저희들이 마이크로웰이 일반적으로 불투과성이고, 그래서 이런 슈페로이드의 형태들은 영양분을 충분히 못 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보고, 또 이식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러한 셀 시트 같은 그런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나노 포러스한 이러한 마이크로웰을 이용한 이러한 그 실험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포러스가 좋았고 뉴트리언트들도 잘
잘 통과됐고요. 저희들이 만든 셀을 실험을 했을 때 일반적인 PDMS 마이크로웰보다 에피커시가 훨씬 좋았고 저희들이 이제 생체에 이식할 때도 훨씬 쉽게 이식하고 그 효과도 좋은 거를 저희들이 알게 됐고 이러한 결과는 지금 현재 서미션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 iPSC를 만들면은 중간에 저희가 그 미토콘드리아 변이를 봤는데 실제로 프라이머리 셀하고 다르게 iPSC에서 변이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뭐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 변이 여부에 따라서 이 분화능이 또 차이가 있고 세포가 분화됨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같이 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중에는 이러한 분화 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마커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분자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세포 기능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식을 해서 혈당을 조절을 해야 저희가 전임상, 임상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재미있게 이런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는 신장에다가 집어넣는데 간 표면하고 복막에 넣은 그러한 그 세포들이 세포 시투의 형태들이 굉장히 당 조절에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또 알았고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모델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오른쪽 세포가 성체 도세포라고 보시면은 이 세포들은 이게 뭔가 속에 꽉 차 있고 컴팩트하고 이 서페이스 모레큘들도 굉장히 충분한데 저희가 만든 세포들은 굉장히 느슨하고 뭔가 빠진 듯한 부족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인슐린 세포 분화율도 낮고 분비량도 적고 실제 당에 대한 민감성도 낮고 여러 가지 미성숙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저희가 사람한테서 이제 미드 제스테이션 때 태아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세포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엔도셀리알 셀, 더 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너브 셀이라든지 바스큘라 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컴플렉스한 이러한 슈페로이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포들은 이러한 구조를 같이 갖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초한 셀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엔도셀리알 셀 또는 다른 너브 셀 혈관 이런 구조가 컴플렉스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셀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그 세포를 이용해서 그 당뇨병을 고치는데 키 팩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건데 이러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주의 ECM이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ECM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거에는 셀 몰폴로지에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관여한다는 것들이 이미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공대 선생님께서는 3D 프린팅에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3D 프린팅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아일레스 컴플렉스한 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3D 프린팅 하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실제 이러한 그 아일렛을 콤플렉스한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오늘 오전에 사회를 보셨던 장진아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이러한 시제품도 만들었고 또 실제로 이식을 해서 머추어시키는 그러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러한 그 사업화를 위해서 임상을 위해서 가장 빨리 나가는 그룹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아사이트라는 그룹은 이제 요 휴먼 엠브리오용 스템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얼렸다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소잉 시켜서 이러한 그 인면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기구에 집어넣어서 환자한테 이식을 하는 그러한 컨셉을 세웠고 이러한 거를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이뮨 프로텍션 하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임상 1상에서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그 다음에는 혈관을 다이렉트하게 집어넣는 모델로 조금 이런 아까 그 캡슐을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상 다시 1상, 2상을 시작을 했고요. 이 결과는 그 임상 1상이 이제 7센터에서 했는데 2센터에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뭐 환자들한테서 인슐린을 끊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집어넣은 그 아일렛 디바이스가 환자한테서 C펩타이드하고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세포로 자랄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센터에서 이거는 미국하고 캐나다 공동 그룹에서 제2센터에서 나온 보고인데 이것도 역시 앞에 나온 보고와 거의 비슷하게 이 PEC01이라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했을 때 일부분의 환자에서 C펩타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일렛 트랜스플란트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요 동전 크기 하나 정도의 그보다 약간 작은 것과 2개를 이렇게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면역 프로텍션 기구를 쓰지 않고 이뮨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직접 이런 그 올가노이드 만들어 놓은 분화시킨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이뮨 이베이시브한 그러한 논문을 네이처에 냈습니다. 이 그룹은 저희하고 현재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라줄라 그런 그룹이고요. 이제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가지 임상시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췌장을 다 절제한 사람 또는 제1형 당뇨 환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지했던 동종 쇄도세포 이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세포 치료를 다시 도전을 할 예정이고, 2번째는 이제 유전성 췌장염 소아 환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이러한 거를 디퍼런시에이티드 셀로 바꿔서 같은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제가 제 1차 보험부처 재생의료 사업에 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몇 환자에게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겠느냐, 인디케이션이 너무 작다, 너무 희귀질환이다. 그래서 사실은 떨어졌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병은 사실은 그 소아에서 급성 췌장염을 어릴 때 알다가 나중에 췌장암이 되는 건데 일반인의 50배가 넘고 4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매우 중요한, 췌장을 띄는 일이 중요한데 당뇨가 생기기 때문에 췌장을 띄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시험 전임상을 계획하는 거는 이런 환자에서 미리 지방조직 아디포스 스템셀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러한 걸 띄워놨다가 환자가 제가 이제 환자한테서 췌장을 다 뛸 때 이러한 띄면서 이 췌장을 분리해서 아일렛셀을 같이 이 아디포스 스템셀하고 같이 공배양해서 시트 형태로 해서 환자한테 수술하고 다시 넣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 안 됐지만은 내년에 저희 췌장 도세포 이식의 첫 재생의료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세포 이식에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본메로 스템셀이 큰 획을 의학에서 그었다면은 아마 이 팬크레아스 아일렛 스템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저희 메디칼에서 당뇨 치료를 위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져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올라온 거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판크레아틱 아일렛셀을 주사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된 세포가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식된 세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접착 소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막 2개로 들리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식해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그 조건으로 접착성 소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구체적인 질문. 접착성 소재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 세포를 키우다가 세포를 그런 웰이나 이런 데서 직접 띄지 않고 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이 세포 시트 일본에서 개발한 세포 시트 형태로 띄는 건데 거기는 밑에 있는 ECM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동성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그런 것도 이렇게 세포를 띄지 않고 바로 이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그냥 단순히 접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자체에 가지고 있는 ECM, 세포 자체가 원래 고유하게 살 수 있는 스캐폴드를 같이 접착제로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세포에 ECM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있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